자, 생물 다양성과 유지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과 유지. 앞에 화학 안 한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좀 할게요. 문제 풀다가 이제 전부 다 못 풀어서 중간에 끊었는데 산연기 부분 한 다음에 강좌 보니까 이제 한 50쪽 있는 데까지는 한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거 이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앞에를 몰라서. 15번부터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마저 할게요. 지금은 생물 다양성과 유지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지구과학 분야고 외울 게 많고 뭐 다 외우기야 다 외워야 되는 거지만 자, 그래도 조금은 쉬워요. 이제 화학 물리보다는 쉽습니다. 지질시대와 화석. 자, 지구 환경 변화와 생물의 역사를 알아내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는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흔적, 그게 화석이지.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흔적, 이런 게 화석입니다. 화석 연구를 통해서 어느 시대에 어떤 동물이 살았고 어떤 환경이 변화됐냐 뭐 이런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지질시대는 지구가 탄생한 약 46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을 지질시대라고 한다. 지질시대라고 하고, 지질시대를 구분할 때 어떤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기준으로 구분하는데, 특히 생물계는 지구 환경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그러니까 화석의 변화, 생물종의 급격한 변화는 지질시대로 구분하는 주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생대 때 삼엽충이라고 하는 애들이 많이 살다가 갑자기 사라져, 어느 순간. 여기까지는 이제 고생대라고 부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공룡이라던가 뭐 이런 애들이 막 생겨나고 이럴 때는 이제 중생대라고 하고요. 갑자기 공룡이 막 멸종해, 그럼 거기까지만 이제 중생대라고 부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포유류가 번성하고 이렇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신생대라고 부르는 거죠. 어찌됐건 이제 생물종의 급격한 변화는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주요 기준이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지질시대를 구분할 때 크게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선캄브리아 시대와, 여기가 선캄브리아 시대인데 거의 한 41억 년 정도 되는 거야. 41억 년. 그러니까 46억 년의 그 지구의 역사 속에 생물이 많이 발견되는 건 한 5억 년밖에 안 돼요. 한 41억 년은 생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거의 발견되지 않지만 있기는 있어. 있기는 있는데 거의 없다. 전체의 88.2%나 차지하네요. 왜 이름이 선캄브리아 시대냐면, 요 고생대 맨 앞에가 캄브리아기라고 해요. 캄브리아기보다 앞쪽이기 때문에 선캄브리아 시대 뭐 이렇게 이야기하게 해. 선캄브리아기보다 앞에 있어요. 아무튼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하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가장 많은 이제 대부분은 선캄브리아 시대가 차지하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다. 고생대가 제일 길고요, 이 중에서는. 그 다음에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점점 짧아진다. 그래서 요거 이제 시계로 나타내면, 자, 한 12시간까지, 12시간으로 했네, 12시간. 12시간이라고 하면은 전체 지구의 나이를 전체를. 그래서 신생대는 12시 되기 10분 전에 이제 신생대가 된 거고요. 사람이 이제 출현한 게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런 게 뭐 한 300만 년 전이거든요. 300만 년 전 인류가 출현하고 이런 거는 고작 1초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인류가 지금 뭐 번성하고 있는데
아무튼 대단히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번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요런 말도 있네. 요런 말도 좀 읽어 놔야겠네요. 자, 화석의 변화 외에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 대규모 지각 변동에 의해 퇴적이 오랫동안 중단되어 위아래 지층 사이가 연속적이지 않은 두 지층 사이의 관계를 부정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퇴적이 차례대로 되면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고 하면 이런 걸 정합이라 정합. 순서대로 쌓이면. 근데 이게 지층이 융기됐다가 막 이렇게 막 바다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이러거든요. 자, 이게 이제 보통 쌓일 때는 물 속에서 쌓여요. 물 속에서. 그러다가 지층이 융기가 되면 얘가 이제 이게 바다 위로 이제 솟아 올라오면 이렇게 깎여요. 침식작용이 일어나. 침식작용이 일어난 다음에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얘가 침강을 해요. 침강을 하게 되면 다시 바다 속으로 들어가. 그러면은 또 퇴적물이 쌓여요. 이렇게.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얘가 융기해 가지고 육지가 됐을 때 지층 단면이 드러나 있는데 요렇게는 순서대로 쌓였는데 여기 이후로는 요 사이 있지, 요 사이에는 되게 오랫동안의 시간 간격이 존재를 해요. 왜냐면 올라왔다가 깎였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쌓였다 이러기 때문에 여기를 부정합이라고 하고 이런 거를 부정합이라고 하는데 그 부정합 사이에 되게 시간 간격이 크기 때문에 부정합을 경계로 지질시대가 달라집니다. 뭐 여기에는 뭐 중생대 뭐 그런 화석이 발견되다가 부정합 이후에는 이제 신생대 화석이 발견되다가 뭐 이런 식으로 부정합을 기준으로 지질시대를 구분하기도 한다. 그런 말 좀 읽어두시고. 자, 그 다음에 화석은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유해는 이렇게 진짜로 이제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유해고요. 흔적은 뭐 발자국 화석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흔적이죠. 그런 것도 다 화석이 됩니다. 생물의 뼈나 몸체뿐만 아니라 알이나 배설물, 뭐 발자국, 생물이 뚫은 구멍, 기어다닌 흔적, 이런 것도 화석에 해당한다. 흔적도 화석이다. 그 다음에 화석의 생성 조건, 단단한 부분이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단하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죽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다 죽어. 금방 썩어가지고 막 이렇게 문드러져서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단단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거는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껍데기나 이빨 이런 단단한 게 있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해나 흔적이 훼손되기 전에 퇴적물에 빨리 묻혀야 된다. 퇴적물에 빨리 묻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재결정, 탄화작용, 치환, 이런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원래는 조개 껍데기 같은 거였을 텐데 만져보면 조개 껍데기가 아니라 돌멩이야, 돌멩이. 그러니까 이게 치환이 돼. 돌 성분으로 치환이 돼요. 그러면서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된다. 이게 규화목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규화목. 이게 원래는 나무인데 만져보면 돌멩이야. 나무 성분에 이런 그 규산형 광물들이 이렇게 침투하면서 돌멩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걸 이제 화석화 작용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석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 돼요. 지질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 그거를 표준화석이라고 하는데, 표준화석을 기준으로 해서 지질 시대를 구분을 하거든요. 만약에 삼엽충이 발견된다 그러면 고생대 화석이 됩니다. 근데 삼엽충은 고생대에만 살았어. 이제 중생대에 안 살았어요. 삼엽충이 발견되면 고생대 때 지층이 되는 거고, 방추충이라고 하는 애도 마찬가지야. 방추충도 이제 뭐 무슨 벌레 같은 거죠, 둘 다.
둘 다 이제 고생대 때 생물이고요. 자, 암모나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런 건데, 요런 거, 뭐 이렇게 조개 같은 건데, 이렇게. 요게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공룡은 중생대. 근데 공룡은 이제, 물론 이제 물속에 사는 공룡도 몇몇 있었을 테지만, 대부분 공룡이 발견되는 거는 이제 육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암모나이트가 발견되면은 이제 바다나 이제 물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화폐석은 이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그런, 이것도 무슨 벌레 같은 거예요. 동글동글한. 예. 근데 이제 동글동글한 게 엽전 같은 걸 닮았기 때문에 화폐석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애가 발견되면 신생대고요. 매머드가 발견되면 또 마찬가지 신생대 화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애들의 기준은 생존 기간이 짧아야 돼. 근데 이 생존 기간이 짧다라는 의미가 생존 기간이 짧죠. 근데 뭐 하루 이틀 살고 죽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고생대 애만 살고 중생대 애만 살고 이런 거, 신생대 애만 살고 이런 게 이제 표준화석이고, 그 다음에 그 시대를 대표하려면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요. 넓은 지역에, 지구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표준화석이 되는 거고, 지역이 좁고 생존 기간이 길면 우리가 시상화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호는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산호가 어디에 잘 사는지 우리 알 수 있어요. 뭐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잘 살아. 근데 얘가 이제 고생대나 뭐 이런 때도 있었어. 생존 기간이 긴 거죠. 고생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지. 그런 애들은 생존 기간이 길고 면적은 좁은데, 왜냐하면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만 사니까, 뭐 바다 전체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런 게 발견이 되면 여기는 예전에 따뜻하고 ят은 바다였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사리 같은 경우, 지금도 고사리 먹잖아요. 근데 고사리가 고생대 때부터 있었던 애야. 양치식물이고. 근데 이게 발견이 되면 얘는 육지 사는 애기 때문에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아무튼 시상화석은 좁은 지역,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에 얘가 잘 사는 데, 거기에 살면서 생존기간이 길면 지금도 얘가 어디에 잘 사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알려준다. 시상화석은 생존기간이 길고 특정 환경에서만 살아서 지층이 생성될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 시상화석이다. 산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 그 다음에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 따뜻하고 습한 육지. 아무튼 고사리는 육지입니다. 산호는 바다. 그래서 화석의 이용, 그런 생물들이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따라서, 예전에 뭐 해양 환경이었는데 여기는 예전에 해양 환경이었는데 따뜻한 바다였다, 뭐 이런 거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화석을 이용해서 지층의 생성 시기, 지층이 생성될 당시의 환경, 과거의 수륙 분포, 이런 거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고생대 말에는 이렇게 판기아라고 하는 초대륙이 있었습니다. 수륙 분포가 이런 수륙 분포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이런 거 연구할 때도 글로소프테리스라고 하는 화석이 요 호주에도 발견되고 남극에도 발견되고 인도에도 발견되고 마다가스카르인가요, 이게? 마다가스카르에도 발견되고 이렇게 발견돼.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붙어 있었구나, 뭐 화석 연구를 통해서. 메소사우루스라고 하는 애도 이렇게 발견돼. 화석 연구를 통해서 수륙 분포 이런 변화 이런 거 알 수가 있다. 공룡, 매머드, 고사리, 참나무 잎은 육지 환경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삼엽충, 암모나이트, 화폐석, 산호 등은 바다 환경이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화석을 이용해서 지형 변화를 알 수 있다. 바다에 살았던 암모나이트 화석이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견된다. 히말라야 산이 엄청 높잖아요.
바다에 살던 애인데 왜 저기 발견되나 싶었지. 처음에는 무슨 이제 이게 노아의 방주 시대에 대홍수가 나서 그 조개가 거기까지 올라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기도 그랬었는데 원래는 뭐 이런 얘기 다 한 것 같긴 한데 인도 땅이 원래는 그 섬이었어. 섬. 예, 원래 이 인도가 이렇게 인도가 이게 섬이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얘가 이제 여기 오면서 여기 밑에 있던 이제 퇴적층에 있던 거를 밀어 올린 거예요. 밀어 올리면서 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닷속에 있던 암모나이트가 히말라야 산 뭐 4,000m 높이 그런 데에서도 발견되는 겁니다. 그런 게 보여. 여기 접혔네 이런 게 보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지층이 여기 접히고 있네 막 이런 게 보이죠. 찌글찌글하게. 자, 아무튼 히말라야 산맥이 예전에는 바다였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융기한다라는 건 이제 솟아오르는 걸 말하는 거고, 화석 분포의 연속성을 이용해서 과거의 대륙이 어떻게 분포했는지도 알 수가 있다. 뭐 이런 게 수륙 분포 이런 거 알 수 있다. 자, 근데 이런 거를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대부분은 역전이 안 되는데 역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습곡이 이렇게 형성되다가 이게 너무 이렇게 밀어 옆에서 그럼 얘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될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층이. 그러면은 원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젊은 지층이야. 근데 요 부분은 얘가 젊은 애고 얘가 늙은 애고 이렇게 되는 거야. 뭐 그런 게 역전이 되지 않는 이상은 밑에 있는 애가 이거보다 밑에 있는 애가 더 뭐야? 옛날 거예요. 당연히 그러긴 하겠지. 근데 A는 산호화석이 발견된 것은 옛날에 여기가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B가 삼엽충인데 삼엽충이 발견되는 거는 고생대 때 여기 바다 환경이었다. 고생대에서 바다에서 퇴적된 거다 이런 거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이렇게 습곡 작용을 받은 다음에 봐봐, 옆에서 힘을 받으면 습곡이에요. 습곡. 옆에서 이렇게 힘을 받으면 습곡 작용을 받은 다음에 침식 작용을 받은 거예요. 침식 작용을 받으려면 이제 약간 이게 솟아 올라와야 됩니다. 솟아 올라와야지 여기 깎여요.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내려가. 침강.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부정압이라 부정압. 순서대로 쌓인 게 아닌 부분을 부정압이라고 합니다. 그 부정압을 경계로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바뀐 거예요.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때 표준화석이고, 그 다음에 요것도 부정압이에요. 요렇게 돼 있지. 이렇게 요런 것도 부정압이다. 그 다음에 화폐석 발견되고 메모드 발견된 거 봐서는 이제 신생대인데, 근데 여기도 부정압이 있네요. 여기도 요런 데도 부정압이 있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요 부정압에 왜 여기 돌멩이 같은 게 이렇게 있냐면, 이런 거를 원래 뭐라고 하지? 기저여감이라고 해요. 기저여감. 여감은 얕은 바다에서 주로 생겨요. 여감은
그러니까 강물에서 뭐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이렇게 바다로 유입이 될 때 진흙은 되게 멀리까지 가서 쌓여요. 그러니까 자갈이 먼저 쌓여. 자갈이 쌓여 이렇게. 왜냐면 무거우니까, 내려놓으니까. 모래가 쌓여. 그 다음에 진흙이 쌓여 이렇게. 근데 여감이 발견된다라는 거는 얕은 바다였다라는 거거든 사실. 근데 왜 이런 부정합에 여감이 맞냐면 이렇게 이것도 부정합인데 부정합에 여감이 맞냐면 얘가 융기했다가 다시 침강할 때 뭐 갑자기 팍 꺼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융기를 했다가 침강하면서 얕은 바다인 시절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런 기저 여감들이 쌓이게 됩니다. 여기도 지금 부정합 같긴 한데 부정합 이후에 지금 뭐 이렇게 횡압력을 받은 것 같긴 해. 아무튼 지층을 보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뭐 어떤 시대의 지층이다,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 자, 뭐 이렇게 한 다음에 할까? 1번부터 5번까지만 일단 1번부터 5번까지만 보자. 자, 지질시대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지질시대는 생명체가 탄생한 시기부터 현재까지가 아니야. 지구가 탄생하고 나서 지금까지야. 지구가 탄생하고 나서. 지질시대는 화석의 종류가 크게 변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거 맞아요. 고생되는 지질시대 기간 중 가장 긴 게 아니에요. 선캄브리아 시대가 더 길어. 선캄브리아 시대가 더 깁니다. 자, 표준화석이 되려면 생존 기간이 짧고 그 다음에 분포 면적이 넓고 리을, 표준화석 리을. 그 다음에 시상화석은 생존 기간이 길고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만 살아야 돼요. 기억. 그 다음에 표준화석으로 이용되는 애들은 공룡, 중생대, 화폐석, 신생대, 삼엽충, 고생대, 암모나이트, 중생대. 그 다음에 산호나 고사리는 아니네. 시상화석은 산호나 고사리가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육지 환경에 살았던 생물들은 공룡. 자, 그 다음에 고사리, 미음만 하면 됩니다. 공룡. 화폐석은 화폐처럼 생긴 그러니까 동글동글하게 생긴 그런 벌레예요. 그러니까 동글동글한 게 엽전처럼 생겨가지고요. 화폐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전 같다. 요런 거. 길 가다 이런 거 주스면 화폐석이에요. 얘는 바다에서. 바다. 물 속에 사는 그런 이제 벌레 같은 거죠. 그러니까 공룡, 매머드, 뭐 고사리 이런 거 빼고는 다 바다야. 화폐석. 이거 뭐지? 이게 또 화폐석인가? 길 가다 이런 거 주스면은 화석입니다. 선생님 여기 저기 뭐지 시민의 방에서 여기가 시민의 방에서 이렇게 놀다가 여기 있으라고. 시민의 방에서 주차한 건데
집에 놔뒀다가 버렸겠지. 이게 저거야 뭐더라? 규화목이야 규화목. 나무잖아요 나무. 나무인데 돌이 됐잖아. 그렇죠? 나무. 시민대강에서 거기도 있는 어디 살았어요? 1335년. 나무인데 돌멩이잖아, 그렇죠? 이런 거 이제 집에서 이제 관상용으로 이렇게 놔뒀다가 버렸겠지, 거기다가. 근데 이렇게 뭐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도 뭐 돌멩이가 잡혔는데 보니까 화폐석이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화석이. 규화목. 저런 거 한 얼마 정도 하려나?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규화목. 약간 뭐 벌레 먹은 거 그런 흔적도 있거든요. 사실 그쵸? 벌레 먹은 흔적도 있습니다. 와, 이거는 엄청 비싸네. 730만원이네. 이거 멋있게 생기게 했다, 쟤는. 쟤도 좀 갈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면은, 요건 40만원이네. 싸네. 규화목. 25,000원. 눈여겨보시면은 뭐 이렇게 유적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자, 아무튼 공룡, 고사리 이런 거는 육지, 매머드 육지, 매머드. 나머지는 대부분 바다예요, 바다. 공룡은 이제 바다에 살던 애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문제 풀다 보면은 대부분 육지로 이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에서 D층 중 시상화석이 발견되고, 산호나 고사리가 시상화석이죠. 근데 따뜻하고 습한 육지, 그러면 이제 고사리는 육지니까 C가 되겠고, 산호는 바다고, 시상화석이 발견되고 따뜻하고 얕은 바다, 그 다음에 A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는 바다였다가 육지가 됐다, 이런 이야기야. 바다였는데 융기돼서 육지가 된 거죠. A에서 D층 중 중생대 표준화석은 공룡이니까 D층 쓰면 됩니다. 화석 연구를 통해 알아낼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지층의 생성 시기 알 수 있고요. 수륙 분포, 이게 육지였냐 바다였냐 이런 거 알 수가 있고, 지형 변화와 대륙의 이동, 이런 것도 이제 연구하다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기억, 니은, 지구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연구해가지고 이제 알아낸 게 이제 섬캄브리아 시대에는 이제 64쪽이요. 어떠한 것들이 있었냐. 섬캄브리아 시대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석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각 변동을 막 갖다 보니까 이제 화석이 소실되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환경을 알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있긴 있었다. 대부분은 단단한 껍데기나 뼈가 없어서 화석으로 보존되기 어려웠고, 오랜 시간 지나면서 수많은 지각 변동과 풍화작용을 받아서 산출되는 화석이 거의 없는데, 그 다음에 섬캄브리아 시대 때는 오존층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한 자외선이 지표에 도달했기 때문에 물속에서만 생활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남세균이라고 하는 애가 출현했는데, 남세균은 뭐 이렇게 시아노박테리아라고도 해. 예전 책에는 시아노박테리아라고 나왔는데 시아노박테리아라고도 합니다. 근데 얘가 어찌됐건 엽록소를 이용해서 광합성하는 세균이야. 얘가 되게 중요한 애인데, 남세균이 광합성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바다나 육지에 이렇게 그 산소들이 많아진 거예요. 산소가 많으면 대부분의 생물들은 산소 호흡을 하거든요. 대기와 바다에 산소가 축적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면 다른 애들도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근데 그 남세균이 쌓여가지고 겹겹이 쌓여가지고 층을 이룬 화석을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합니다. 이건 선캄브리아 시대 화석이고 남세균의 화석이에요. 스트로마톨라이트. 네, 외우시긴 하셔야 되고, 스트로마톨라이트.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오래된 화석이 35억 년 전 남세균에 의해 형성된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이다. 우리나라 서해안에도 있어요. 뭐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서해안에도 나오고 뭐 그러긴 했었어. 근데 얘는 단세포 생물이에요. 단세포 생물. 예, 남세균은 세균이니까 단세포 생물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성캄브리아 시대 말기에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는데, 그 화석을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에디아카라라고 하는 이제 지역이에요. 지역 이름이야. 호주에 무슨 에디아카라라고 하는 곳에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런 화석이 발견됐다라는 거. 동굴이가 처음 나오나? 여기 같은데, 여기가 동굴이네. 그래서 에디아카라라고 하는 지역에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화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꽤 많네. 하여튼 요런 게 다 발견된다? 근데 이때는 그렇게 뭐 여기도 아직까지는 뭐 뼈대가 있고 막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무슨 뭐 해파리라던가 뭐 이런 애들이야. 무척추 생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견된 화석은 다세포 생물이에요. 다세포 생물. 그래서 선캄브리아 시대 때 화석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남세균에 의한 스트로마톨라이트랑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은 다세포 생물이에요. 최초의 다세포 생물. 그 정도 있다.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생대로 넘어오면서 대체로는 온난해요. 그 다음에 중기와 말기에 빙하기가 있긴 있었어요. 대체로 온난하나 중기와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다. 수륙분포는 초기에는 대륙들이 적도 부근에 여러 개로 흩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 적도는 여기 적도 말하는 거죠. 근데 말기에, 고생대 말기에 하나로 합쳐져서 초대륙인 판게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원래는 처음에 이제 베게너가 대륙 이동설 이야기하면서 판게아라고 불렀죠. 그때 말한 증거들이 있는데, 하여튼 뭐 그게 이제 사람들이 안 믿었지만 그게 사실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고생대는 초기에 삼엽충, 완종류도 뭐 조개 같은 겁니다. 네, 완종류도 조개인데, 이런 애들 뭐 벌레나 이런 애들은 사실 척추가 없는 거예요. 곤충 이런 거 딱딱한 껍데기가 있지만 척추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 무척추 동물이 되는 거고, 뭐 찾으려고 그랬지? 완종류. 완종류는 이런 게 이제 완종류가 됩니다. 조개. 예. 약간 지금 현대 조개랑 약간 다르긴 하네. 이렇게 되어 있네, 조개가. 이런 것도 이제 고생대 때 화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무척추 동물이 번성하였고, 중기에는 갑주어, 어류가 번성합니다. 중기에 어류가 번성하였다. 대기 중에 산소가 풍부해져 오존층이 형성이 되었으며,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함에 따라서 생물이 육상으로 진출한다. 고생대 때 육상으로 이미 진출했어요. 육지에는 양서류와 대형 곤충이 번성하였고, 양서류는 이제 그
뭐 어렸을 적에는 물 속에 살다가 좀 이제 뭐 개구리처럼 뭐 육지로 올라오는 그런 중간 단계가 되는 거죠. 생물 종류와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사실 이렇게 좀 따뜻한 시대는 이게 덩치가 커요. 왜냐하면 이 그 세포들이 더 세포호흡도 잘 되고요. 근데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덩치들이 큽니다. 그래서 뭐지? 대형 대형 잠자리 이거 아닌데 고생대 잠자리가 줘야 되나? 뭐 이게 합성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화석이 남아있는 거죠. 대형 잠자리 화석이 3억 년 전의 잠자리. 그래서 곤충들도 되게 컸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엄청 큰 곤충들이 날아다니는데 고생대 잠자리는 되게 컸다. 이건가? 여기도 이런 이랬다. 그 다음에 고사리와 같은 양치식물이 번성하여 거대한 산림을 이루었다. 근데 이때 양치식물들이 엄청 쑥쑥 잘 자라다가 이렇게 땅에 묻히겠죠? 그게 묻혀가지고 석탄층이 되었다. 3억 년 전에 그 묻혔던 것들을 우리가 캐가지고 쓰고 있는 겁니다. 석유 이런 것도. 갑주어는 어류의 조상이다. 고생대 때 번성한 어류입니다. 그 다음에 중생대. 자, 활발한 화산활동으로 대기 중에 온실기체 양이 증가하여 이산화탄소가 많아졌다 이거죠. 기후가 온난해졌고 빙하기는 없었다. 빙하기가 없었을 때는 중생대입니다. 중생대. 수륙분포 판게아가 분리되어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여기 봐봐요. 여기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여기가 대서양이고 서로 갈라지면서 여기도 인도양이지. 인도양. 이게 남극대륙이랑 이렇게 갈라지면서 여기 인도양이 생겼다. 중생대 때. 바다에는 암모나이트가 번성하였고 육지에는 공룡과 같은 파충류가 번성하였고 원시 조류인 시조새가 등장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파충류에서부터 조류로 가는 그 발전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치류, 뭐 쥐나 뭐 이런 포유류로 갑니다. 그러니까 양서류, 뭐 파충류, 그 다음에 이제 조류랑 포유류로 가죠. 그래서 이제 시조새는 특징이 파충류의 특징인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조류는 원래 이빨이 없어요. 그냥 쪼아 먹잖아요. 콕콕 쪼아 먹잖아. 그 다음에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꼬리뼈가 있고 조류의 특징인 깃털이 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중간 단계죠.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 단계가 시조새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뭐라고 쓴 거야. 시조새가 이렇게 어이구 하나 둘 셋 넷 요게 이제 날개로 변화되고 있는 거네. 닭 같은 거죠. 닭. 닭이 이제 잘 보면은 이제 공룡 걸어다니는 거랑 비슷하게 걸어다니거든요. 이거만 보면 닭인데? 이거만 보면 완전 닭인데 이건. 털도 있고 깃털이랑 털이랑 같이 있는 것 같네요. 시조새는 깃털 달린 공룡이다. 그리고 요게 뭐지? 요게 시조새가 있구나. 하여튼 공룡 있고요. 공룡 발자국 화석, 거치식물 잎 이런 게 있네. 아무튼 동물은 파충류가 번성한 게 맞고요. 시조새는 이제 등장을 한 거고 조류는 이제 아직은 이제 막 번성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식물은 소철이나 은행나무와 같은 거시 식물이 번성하였다. 다 외울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다음에 신생대가 되면서
그 대체로 온난하였으나 말기에 4번의 빙하기가 있었고 3번의 간빙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빙하기 이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빙하기 이후에 간빙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고, 수륙 분포는 대서양과 인도양이 더 넓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 인도 있지, 인도가 여기 와서 꽝 충돌하면서 히말라야 산맥과 알프스 산맥이 형성되어 현재와 같은 지형의 수륙 분포가 되었다. 자, 요게 뭐 7,100만 년, 7,500만 년 점점 이렇게 북상하다가 1000만 년 전에 여기 꽉 부딪힙니다. 이렇게 히말라야 산맥 생깁니다. 그 다음에 신생대 생물, 바다에서는 플랑크톤의 일종인 화폐석이 발견되었다. 플랑크톤은 이제 바다 이런데 사는 부유생물이야. 그냥 둥둥 떠다니는 애들. 그런 애들 가운데 화폐석이 발견되었고, 메머드와 같은 포유류가 번성하였다. 참나무나 단풍나무 이런 건 속시식물이라고 하는데, 속시식물은 꽃이 좀 화려하게 피는 거죠. 그래서 속시식물이 지금은 번성하고 있고, 말기에는 인류의 조상이 출현하였다. 포유류는 새끼에게 젖을 먹여 키우는 동물로 아리아는 새끼를 낳는다. 포유류는 외부 온도와 변화에도 뭐 털이나 피부로 체온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할 수가 있다. 다양한 조건에서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번성 과정, 진화 과정인데, 어류, 양서류, 이제 이 고생대, 양서류까지 고생대, 파충류, 중생대, 조류와 포유류가 번성하던 시기는 신생대가 됩니다. 해조류, 양체식물, 여기까지가 이제 고생대, 거시식물, 중생대, 속시식물은 이제 신생대. 자, 밑에 정리된 거 다시 한번 보시면, 선캄브리아 시대 때는 남세균 출현, 광합성하는 세균입니다. 근데 그게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으로 남아있고,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의 특징이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온난하고 중기와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고, 고생대 때는요, 말기에 초대륙이 형성되었고 오존층이 형성되어서 육상으로 진출했고, 삼엽충, 갑주어, 양체식물 등 뭐 이런 게 번성하였다.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었다라는 거 좀 아셔야 되고, 대체로 온난하고 판게아가 분리되었고 암모나이트, 공룡, 거치식물들이 번성하였다. 신생대는 지금 말기에 간기와 빙하기를 반복하고 있고, 오늘날 비슷한 수력 분포를 형성해서 화폐석, 메머드, 속시식물, 인류 조상 출현 이런 일들이 신생대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좀 풀고 할까요? 6번부터 10번까지 좀 풀어봐 주십시오. 자, 선캄브리아 시대 환경과 생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말기에 다세포 생물 출현하였다. 뭐 맞는 것 같네요. 자, 지질 시대 중 가장 많은 화석이 발견된다. 그건 아니고, 광합성하는 생물이 출현하여 대기 중의 산소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맞네. 기억 디귿. 그 다음에 삼엽충은 이제 고생대 때 화석인 거고, 화폐석은 신생대, 암모나이트는 이제 중생대 화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 써라. A는 선캄브리아 시대,
글쎄 신생대 했나? 그 다음에 A에서 D 중 파충류와 거시식물이 번성한 시대는 C죠. C. A와 D 중 포유류와 속시식물 번성한 시대는 신생대 D. 어류와 양서류, 그 다음에 양치식물이 번성한 시대는 이제 B입니다. B. 고생대. 그 다음 지질시대에 대한 설명인데요. 고생대 말기에 여러 개로 흩어져 있던 대륙들이 모여 초대륙이 형성되었다. 맞죠? 중생대에는 화산활동이 매우 활발하였고 기후가 대체로 온난하였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신생대 말기에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 이것도 맞아요. 네. 신생대 말기에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된 것도 맞습니다. 10번 인류 조상이 출현하였다. 뭐 오래된 것부터 써라라고 되어 있는 거구나. 가가 맨 마지막이고요. 초대륙이 분리되었다. 그건 중생대고 중생대. 그러니까 고생대 말에는 형성이고요. 중생대 초기에 이제 분리되기 시작한 거고요. 남세균 출현한 거 선캄브리아 시대에 오존층 형성된 거는 고생대 때. 고생대 때 생물이 육지로 올라오게 됩니다. 달아나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멸종, 생물의 대멸종 67쪽. 근데 이렇게 잘 살다가 갑자기 많이 생물들의 종이 급감할 때가 있어요. 화석을 다 연구해봐서 아는 거야. 이게 화석을 연구해봤더니 한 5번의 대멸종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 대멸종한 시대는 고생대 말이야. 고생대 말. 고생대 말의 대멸종이 가장 크게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근데 그게 판게아 형성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판게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별로 살기 좋은 게 아니야. 엄청 큰 땅덩어리가 하나 생기면 사실 사람들도 그렇고 동물들도 어디 사는 게 좋은 거냐면 바닷가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온도 변화도 별로 적고, 바닷가는 그래도 이제 생물들이 많이 사는데 내륙은 사막화가 돼. 사막화가 살기 별로 안 좋아요. 판게아가 형성되는 게 생물들한테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 대멸종 시기 가운데 고생대 말이 제일 커요. 고생대 말이. 그리고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형성되었으며 대규모 화산 분출로 이산화탄소, 메탄 등 대기가 유입되면서 산성비가 내리고 기온이 상승하였다. 이 시기에 삼엽충을 비롯한 많은 해양 생물들이 가장 큰 규모로 멸종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생대 말, 저기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이렇게 넘어올 때는 뭐 우리가 많이 이제 예상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해성이 충돌했을 거다. 소행성이 충돌하여서 재와 먼지 같은 게 햇빛을 가리고 기온이 낮아졌다. 이로 인해서 공룡 등이 멸종이 되었다.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대멸종이 있으면 망할 것 같아 왠지. 안 망해요. 대멸종이 있고 난 다음에 새로운 종들이 또 생겨. 대멸종이 있고 난 다음에 또 생겨. 이렇게 점점점 진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멸종 이후에도 뭐 망하는 건 아니다. 요즘에는 좀 무섭죠. 근데 기후변화도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자, 생물 다양성. 공룡이 사라진 지구에 포유류가 번성한 것과 같이 어떤 생물의 대멸종은 다른 생물에게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급격하게 변하는 새로운 지구 환경에 적응한 생물들이 번성하면서 비어있는 생태 공간을 빠르게 채우고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여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였다. 아무튼 대멸종 이후에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였다. 이런 표현이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그 환경 변화를 이겨내는 방향으로 진화해서 종의 수가 늘어납니다. 그런 환경을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진화가 되거든요.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나누는 게 이제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때 우전층이 형성되었네. 예,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 이렇게 넘어갑니다.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주라기, 백악기 있고요. 신생대는 3기, 뭐 4기 이렇게 있는데. 고생대 말에 제일 큰 대멸종이 있었다. 된 것 같고요. 11, 12, 11, 12, 11, 12 풀어봅시다. 생물 대멸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지지시대 동안 5번 일어났고 대멸종 이후 살아남은 생물들이 빠르게 번성하고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였다. 맞고요. 자, 대규모 화산 폭발이나 소행성 충돌은 생물 대멸종을 일으키기도 한다. 맞죠? 자, A 시기는 삼엽충이 멸종되었으며 B 시기는 공룡이 멸종되었죠. 그 다음에 B 시기의 대멸종 이후 포유류가 번성하였다. 맞죠? 공룡 멸종하고 포유류가 번성하였다. 잠깐 쉬었다가 생물 다양성과 진화 이거 하겠습니다.